해봅시다. 야이씨, 시작하자마자 좀 놀랐어. 여유들이 넘치십니다. 숙제 확인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페이지 19쪽 일단 얘기 좀 해볼게요. 페이지 19쪽 전까지는 따로 질문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재혁이 선배님이 좀 꽤 빠른 시간에 잘 올려줬거든.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 분명히 아니지. 그치? 그리고 선배님은 지금 이번 숙제도 너무 좋았거든, 정리도. 근데 재혁이는 조금 미흡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정리한 형태에서 요 부분 봐봐. 다시 써.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 이렇게 써 그러면은 어떤 새끼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끼적끼적 대지 말고. 알겠죠?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었고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질문들 부분은 없고 17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중간에 내가 확인한 거에서는 다 넘어가도 됐었던 양인데 혹시나 질문을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있을까? 19번 17, 18, 19 할 거야. 네, 8번에 8번? 지금 그대로 마찬가지 A와 B에 대해서 B가 A에 포함이 되지만 A는 포함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B는 공집합은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느냐 혹은 이렇게 되느냐를 얘기를 한대. 근데 생각을 해봐. 중요한 거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즉 얘는 무조건 성립하지. 얘네들이 지들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쳐주면 돼. 그럼 그럴 될 문제. (17입니다) 페이지 23쪽이고요 현동이 지금 몰라도 그냥 적어. 알겠지? 필기 자꾸 들어와서 적어주려고 해줘. 루틴만 잡아줘도 충분하니까. 자, 가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에 대해서 뭐 요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일단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 집합 A 좋아. 집합 A의 원소가 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5가 원소인데 그럼 이 나 조건으로 한번 가볼까? 그럼 5가 만약에 이 A의 원소이면은 A가 5라고 했으니까 뭐가 원소이기도 한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도 원소야. 맞죠? 그럼 동시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또 우리한테 원소니까 또 뭐가 원소인 거야? 그걸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어준 뭐가 돼요? 4분의 5분의 1 5분의 4도 원소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현재 5분의 4가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5분의 1분의 1이니까 5가 된다고. 그럼 이제 순환이 됐네. 5가 됐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는데 5분의 4가 되면서 동시에 얘까지 됐잖아. 그래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줘야 한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 3개가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은 돌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얘기였어 사실. 그냥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만약에 본인이 지금 집합 부분이 정리가 다 안 돼서 잘 이해가 안 됐어. 뭐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근데 이해가 안 됐어도 여기에 있는 기호가 똑같다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A가 뭐인 거야? 5야. 발악을 해. 그럼 A가 5이면은 여기가 써있는데 여기다 5 안 넣고 배겨? 근데 틀렸다면은 넣고 틀렸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또 똑같은 얘기로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시 이번엔 이 녀석은 제발 이번에 방학기간에 모의고사 나가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연수 n에 좀 집착 좀 했으면 좋겠어. 집착 좀. 자연수 n에. 자연수 n이 나왔어. 우리 뭐 해줘? n에다가 1, 2, 3 대입하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거? 킬러 문항 없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건 4,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 사실. 1, 2등급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원래 맞췄던 문제들이고 다른 친구들은 못 맞췄던 문제들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난이도가 내려가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봐? 잘하고 있었던 친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잘하고 있던 친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4등급이나 3등급 끝머리에 걸려있단 말이야. 5등급까지도.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 기본용만 맞춰가지고 4등급 초중반까지만 도착하면 나머지는 이제 해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후드러 까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 방법 중에 하나야.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요 형태.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니까. 얘 때문이라고. 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이라고. 자, 그때 좋아. 아무거나 좋아. n에다가 뭐 집어넣어볼래? 뭐든 좋아. 1 좋아. 근데 좋아. n이 1이야.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써볼게. a1은 x는 루트 1 이하의 홀수래. 근데 루트 1이 뭐야? 1이잖아. 그럼 1 이하의 홀수가 뭐 있어? 1 이하의 홀수가 뭐야? 왜 바보들이요? 1 이하의 홀수가 뭐야? 1 이하의 홀수가 뭐야? 1. 1! 그러니까 x가 1이라고. 그러니까 A1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가 1밖에 없다고. 이게 어려워?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근데 주어진 문제에는 1, 2, 3 넣으려고 했는데 봤더니 25가 있네. 그럼 25를 한번 넣어볼까? 대입을 해보자. 그럼 n자리에다 25를 대입을 했더니 A의 25는 뭐가 돼요? x 짝대기 x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래 이번에는. 근데 루트 25가 뭐야? 5잖아. 그럼 5 이하의 홀수가 뭐야? 135야. 그러니까 A25가 뭐라는 거야? 135라고. 이게 다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이라며. 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 집합이. 그럼 숫자를 올려보자. 26, 26, 루트 26 이하야. 27. 그렇게 올려보면 돼. 모르면 이렇게 넣어보라고. 아니 자연수 n이라고 했는데 1부터 100까지는 넣는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걸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근데 n에다가 1, 2, 3을 대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대입을 하게 하는 걸 내가 못 시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자, 문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실제로 우리는 그러면은 루트 n 이하의 홀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 n이 결국은 루트 n 이하의 홀수가 135가 되는 것보다 적은 값이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루트 n이 몇이어야 된다? 7이어야 한다. 아이고 미안. 7보다는 작아야 한다. 왜냐면 루트 n이 만약에 7이 돼버리면은 즉 n이 49가 돼버리면은 루트 49 이하의 홀수는 1, 3, 5, 7까지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서 n의 값은 49보다 작아야 하므로 n의 값은 그래서 48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최대값은 48이 나와집니다. 자, 그리고 경고했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너무 아쉽게 가지고 왔어요. 재욱이 특히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동이 지금 여기부터 들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 현재 집합 A가 원소가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원소가 지금 몇 개야?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더 읽어봐. 그때 이 녀석 집합에 서로 다른 16개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A1부터 A 16개라고 한대. 문제를 모르겠어? 그럼 구했어야지. 부분 집합을 직접 구했어야지. 이 원소 하나하나로 다시 가볼게. 첫 번째 부분 집합을 구해보면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두 번째 원소 하나짜리 집중해. 안 된 거 마이너스 1. 또 안 할 거야? 2개짜리. 또 끝났죠? 3개짜리. 자, 3개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세려고 하지 말고 2 뺀 거, 1 뺀 거, 0 뺀 거, 마이너스 1 뺀 거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개짜리 까지. 왜 이렇게 외로워? 왜 안 써? 여기 다 썼어. 처음에 이거 구했어야지. 이거는 했었어야지. 몇 개여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16개 나왔잖아. 그거 뭐 하라고? 그 모든 원소에 있는 합을 다 구하라고. 이제 더해서 구하면 돼. 합 구하면 된다고. 얘랑 얘 더하면 뭐야? 2죠. 0. 그 더하면 돼. 0. 여기도 0. 여기 둘이 0.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0. 여기도 둘이 0. 여기 0. 여기 0. 2만 세면 되겠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8이 16. 끝. 이게 어려워. 그래서 경고했지. 재호가 네가 이거를 안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벽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근데 무겁지만 그냥 뛰쳐서 달려가줘야 돼. 분명히 경고했잖아. 부분집합 정리할 때는 이렇게 직접 다 세라고. 지금 현동이는 그냥 4개짜리에서 그냥 하나만 선택한 거, 2개 선택한 거, 얘 이렇게 해서 나열한 것 뿐이야. 그 정도면 충분해 지금은. 응? 재호가 너 이번에 숙제에서도 그러면은 진짜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복습 특히나 좀 신경 써서 해놓으셔야 할 거라는 거. 신경 좀 씁시다. 넘어갑시다. 원래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 돼. 사실 지금 방금 이 문제에서 한마디 더 해줘야 돼. 근데 접어놓게.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답지 보고 정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해야 되는 만큼은 제대로 표현해놓고 얘기를 하자고 얘들아. 어이? 그거까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유형 개수가 조금 있는데 내용 자체는 분할되면서 좀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을 거고, 오늘 문제로서 집합은 끝날 거야. 현동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 요거 했는데 그냥 모르겠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도, 이런 느낌이면 그냥 다음번에 다시 들으면 상관없어져. 이번에 끝난 다음에 그냥 얘네 안 나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은 집합 A와 B를 대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 읽어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집합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공통인 영역과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됐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과정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네 번째 여집합입니다. 자, 근데 여집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전체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 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용어의 정리의 수립이거든, 사실. 얘들아, 용어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갑니다. 합집합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단박에 외웁시다. 단박에 외우도록 할게. 합집합, 교집합.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겠지, 이거는? 그지? 생각해봐. 어차피 합과 교인데, 합과 교인데, 합이 어차피 비읍으로 정리가 바로 된다면은, 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정리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아, 쌤 어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3시부터 자려고, 오늘도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방 그냥 준비도 있고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3시 자려고 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5시 반에 잤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있잖아, 그냥 계속 시계 떴는데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이게 잔 건지 안 잔, 약간 호전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배까지 고파. 자, 들어올게요. 자, 합집합은 둘이 합한 거야. 어떤 영역이야? A라고 하는 영역과 B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 됐죠? 얘들아, 우리 꼴랑 4명밖에 없잖아. 반응 좀 하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아프니 오늘도? 마스크 쓰고 거 보니까 아픈 거 같아가지고 숙제도 개판 쳐가지고 씨, 아픈데 개빡 쳐가지고 씨. 준혁 됐죠? 근데 재밌는 건 교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교집합은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생각하면 좀 비슷하냐면 미술 시간에 빛의 삼원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딱 생각하면 그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 돼. 쉐어되는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 돼 여기? 보라색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영향을 줘야지 조금 더 편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차집합은 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야. 간다. A에서 B를 뺐대. 그럼 어디가 돼? 여기가 돼. 자, 우리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유 불쌍한 것들 코로나 시대라서 운동회 같은 걸 많이 못했지만 초등학교 때 그래도 운동회 하면은 나무까지 딱 꽂아놓고서 이렇게 이거 그 흙 가지고 게임 안 해봤어? 내가 너무 라떼는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쌓여있고 하면은 막 그럼 런닝맨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흙 같은 거 쌓아놓은 다음에 깃발을 꽂아놔.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산을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깃발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어. 그 다음에 손으로 이만큼을 안았어. 그럼 이 빈 공간으로 깃들이 여기 비었다면서 막 들어와? 우리는 얼만큼 가져갈 수 있어? 내가 손으로 동그라미 친 것과 위쪽에 원래 있던 그 동그라미에서의 겹치는 부분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집합 형태에서의 빼는 형태는 집합끼리의 빼는 형태는 결국은 공통인 부분만 삭제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차집합 A의 공통인 부분을 가져간다고 표현이 가능해요. 저거 필기해줘야 돼. 아이고 역시 하나 까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나 더 서로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글로 바로 쓸게요. 서로소. 근데 우리 서로소 배웠는데 뭐야?
1과 약수가 1과 다르잖아. 1 서로소는 원래는 공약수가 1뿐인 거야. 근데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서로소의 형태는 집합의 책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할게. 자꾸 써줘야 돼. 어차피 단어의 노출이야. 서현이는 여기 시험범이야.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아마. 집합까지는. 어지간해서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실 거야. 저거 뭐라 적으시고 어디?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 A A 빼기 여기 다시 쓸게. A 차집합 바로 열고 A 교집합 B. 그러니까 얘가 공통인 부분을 뺀 거야. 자,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집합이었고, 전체 집합은 U라고 하는 모양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전체 집합은 이런 영향을 줄 거야. 전체 영역을 확보를 하자는 거지. 됐죠? 그리고 재밌는 건 A의 여집합, 여집합은 이렇게 위쪽 지수 자리에다가 C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여기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바로 이 바깥쪽을 뜻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요 정도 이야기에서 들어가서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 합집합, 합한 거예요. 교집합, 공통인 거고요. 차집합은 공통인 걸 뺀 거야.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여집합은 그거의 바깥쪽이 되는 거고, 이게 절대 안 어려워. 단원이 지금 앞에 거 1단원을 지금 못 들은 사람도 있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볼게요. 지금 현재 뭐래?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그럼 A, B래. 그럼 일단 A와 B를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뭐래? B가 B 안에 뭐가 있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대? 1, 7, 13, 16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쓰자. 1, 7, 13, 16. 됐죠? 됐죠? 근데 다음 줄 갔더니 여기서 뭐래 이번에는? 여기서 뭐래? 뭐래야? 뭐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무슨 집합? 교집합. 교집합은 어떤 거? 둘이? 같은 공통인 거. 공통인 거. 공통이란 말이 맞아. 공통인 게 7과 16이래.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7과 16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아니었다고 얘네들은. 그래도 B에 있는 거 맞잖아. 어려워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어렵지. 근데 A랑 B를 자 무슨 집합? 합집합. 합한 게 1, 4 어딨어? 요 있겠지. 7, 10 어딨어? 여기 있어. 13, 16, 19 여기다 끝. 그럼 집합 A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 4, 7, 10, 16, 19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아래 문제도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아니 근데 그림 그리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거나 그런 공부의 느낌들에서 뭔가 그림 그려서 하면은 뭔가 야매스러운 느낌이면 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들,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풍기는데 실상은 집합의 표현 방법 중 하나였다는 거.
됐습니다. 자, 이번에 뭐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그럼 전체 집합을 일단 그려줘. 전체 집합은 이렇게 그려줍시다. 일단 그려줘. 쌤은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크게 그리는 것 뿐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 집합이 나왔대. 그리고 A랑 B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자고. 쌤, 근데 얘네 둘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쪽으로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결정하자. 무조건 그리면 이 상태로. 그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따져보는 거야. 얘가 무슨 표시라고 했니? 괄호 얘인데 얘가 무슨 표시라고? 얘가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됐죠? 여집합은 어떤 녀석이었어? 그 해당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얘기가 중요해. 자기만의 루틴도 좋아. 지금 대답해준 것도 좋고요. 그런데 자 봐봐. 현재 나온 대상이 어때? A 합집합 B에 대해서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어딘 거야? 자 봐봐 다시. 지금 얘가 무슨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은 U. 얘는 이것도 U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 대문자처럼 저렇게. 오케이 좀 달라 표시가. 그래서 A 합집합 B야. 그러니까 어딘 거야? 둘을 A랑 B를 어떻게 한 거야? 합집합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헷갈려할 거 다 헷갈려고 가. 그래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돼. 교집합이 공통인 거. 합집합이 합친 거. 그 합친 거래. 그 합친 걸 원하는 거야? 그거의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야? 바깥에 이렇게 이사율이 있다고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 두 번째는 뭐야? 요거 무슨 집합? 교집합. 어떤 거? 가운데 공통인 거. 그 가운데 공통인 게 뭐야? 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쉬웠지? 여기 문제 쓰레기 같은 새끼는 얘야. 자, 얘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상이 누구랑 누구야? B와 A의 다시 A의 여집합. 여기까지 읽어줘야 돼. B와 A의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이면 잘 봐. 나 그리진 않을 거야. 잘 봐. 어디야? A의 여집합이면 여기를 뺀 이쪽이야. 자 알겠지? 자 봐봐. 쌤은 나는 A의 여집합을 맡을게. 알겠지? 알겠지? 니네는 B를 맡아. 알겠지? 니네는 B만 맡으라고. B만. 알겠지? 니네 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오케이? 이해됐지? 너네 B만 맡으라고. 공통인 거 하자고. 난 A의 여집합 할 테니까. 그럼 A의 여집합이 어디야? 요쪽이라고. 여기. 니네가 맡은데 알고 있지? 그럼 거기랑 어디가 겹치나 봐봐. 어디가 겹쳐? 요쪽만 겹치지. 근데 자 여기서 쌤이 나만 사용하는 표현을 얘기를 해볼게. 결국은 B를 구성하는 두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야? B를 구성을 하는 두 부분 중에 어떤 부분만 체크가 된 거야? A랑 겹치지 않는 부분이 체크가 된 거지. 즉 쌤은 이거를 그냥 순수한 B라고 이야기를 할게. 순수한 B라고. 그런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지 않냐는 거야. 바로 차집합을 처음 배울 때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하면 대상 A에서 B를 쏙 빼놨으니까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랑 똑같다. 자, 잘 봐. 그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별표 치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아집니다. 좀 유치하게 하면은 여기 차집합에 있는 이 막대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딱 구부리면은 여기 딱 구부리면은 철사가 가운데가 뿅 나가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싹 구부리면은 얘가 뿅 나가가지고 여기 C가 이렇게 딱 붙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이미 교집합과 여집합의 모양을 확인을 했을 때 이미 차집합의 느낌을 받아보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 결국.
그럼 다시 봐봐. B차집합 A라고 했으니까 B를 대상으로 해서 A를 빼간 녀석이니까 여기지. 여기가 뭐래? 여기가 3이랑 5래. 됐어요? 아 집중해. 성장하는 게 아니오. 근데 전체 집합이 뭐라고 했어? 그럼 해보자. 1, 2, 3, 4, 5, 6, 7, 8, 9. 그럼 집합 A는 뭐가 된다? 9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자, 한 번 더 차집합 형태 얘기로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A 차집합 B를 두 가지의 형태로 뽑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A 교집합 B를 빼주는 느낌도 나줘야 돼. 공통인 것을 빼주는 거야, 항상. 또한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느낌까지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외워서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쓰지는 않지만 현동이 지금 그냥 개념 없어도 그냥 보이는 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림 그려서 하면 되네, 이런 느낌이 좀 있지? 그지? 그냥 그 정도의 단원이야. 처음 얘기했지만. 자,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다시 A를 대상으로 해서 B 부분을 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빼죠? 겹치는 것만 빼진다고. 근데 잘 봐봐. 그렇게 해서 겹치는 거를 A가 이렇게 가만히 있대. 근데 거기서 B에서 겹치는 녀석들, 자, 마트 자기 짝꿍들끼리 다 없애서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5만 남았대. 그러니까 얘도 처리됐고 얘도 처리됐고 얘도 처리가 됐다. 그치?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라고. 모르겠으면 어떡하냐. A 그리고 B도 그리고. 그 대신 더 읽어주면서 A에서 B를 빼갔더니 5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에만 5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2랑 3이랑 A제곱 빼기 5는 여기 있었겠고, 근데 여기도 원소가 3개니까 3개가 싹 다 겹친다고 결국. 자, 결국은 이 녀석이 4가 되어야 하므로 A 값은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줘야 될 것이고, 그거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A가 3이 되면 되겠고요. 자, 이때 다시 자, 이번에 재밌는 문제가 나와줍니다. 정리 다시 봐요. 자, 이거 무슨 집합? 교집합. 요거 무슨 집합? 합집합. 쓸게. 교집합이나 또는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 하나이면 한쪽으로 포함됩니다. 한쪽으로 쏙 들어가져 버린다. 한쪽으로 쏙 들어가져 버린다고. 다시 봐봐. 근데 어차피 A랑 B랑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어차피 이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한쪽으로 쏙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첫 번째 녀석 생각해봐요. A 교집합 B가 A래. 그럼 얘 돼 안 돼? A랑 B를 교집합한 게 A야 B야? B죠? 그러니까 얘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인 거야? A가 B에 포함이 된다. 반면에 한 번 더 이번에는 뭐라고? 합집합 B가 A가 된대. 그럼 이 그림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나 더. 둘
둘 다 여집합을 달고 있으면은 그냥 반대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그래프 그려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원 들어와서 내내 봐봐. 합집합, 교집합 봐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전체집합, 서로소 이 6개 얘기한 이후로 그냥 그림밖에 안 그리고 있지 사실상. 그지? 그냥 그림 그려서 하는 문제입니다. 단원 자체가. 요거 하고 조금 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 문제. 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봅시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한 A, B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때? 교집합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여기도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줬네. 근데 교집합이나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한쪽으로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교집합이면은 조그만 게 유리해, 큰 게 유리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널리 펼치고 자기 명함을 주고 싶어. 그럼 교집합이야. 그럼 겹치는 거잖아. 그럼 자기 명함을 달려고 하면 작은 게 유리해, 큰 게 유리해? 작은 게 유리하지. A 교집합 B인데 명함을 B가 달았대. 그럼 생각해봐. 누가 더 큰 건가? 이해돼? 교집합이잖아. 명함을 B가 달았다니까 지금. 그럼 B가 왜 달았어? B가 더 작으니까 달았겠지. 오케이? 그 느낌이 필요하고 결국은 요 대상에서는 결국은 X가 A에 포함이 된다. 다시 한번 그럼 합집합이야 이번에는. 그럼 합집합은 명함을 내밀려면 클수록 유리해, 작을수록 유리해? 클수록 유리하겠고, 그러니까 계산 결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에 포함이 되면 된다고. 거꾸로.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야? A 차집합 B 됐죠? 그리고 이렇게 포함 X 있고, 다시 이건 포함된다는 뜻이야 한동안. 그리고 여기 A까지. 저 곱하기가 포함되는 곱하기는 X X고 이거는 집합 X. 요거 포함되는 요거 여기 요쪽으로 포함된다고. 얘가 더 크다. 대소관계 비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읊어요. 뭐야 이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 차집합 B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내가 이거 한다고 했을 텐데, 선빈, 재우, 저번 시간 마지막 문제잖아. 근데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 문제는. 자, A 차집합 B 잡아놨더니 1, 2, 3이고 이쪽은 요 단계까지 맞았다. 이제 갑시다. 부분 집합에서 어떻게 구해? 2의 5제곱계에서 3개 빼주면 2의 제곱계. 정답은 4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봅시다. 자, 정리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봐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었어. 됐죠? 차집합은 A에서 공통인 걸 빼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틀이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또한 여집합은 결국은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를 빼준 녀석이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얘네들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 상태에서 좀 중요한 공식 한 가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이름도 특이하게 생겼지? 바로 갈게.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는 정리예요. 한 번 더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거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소리. 여기서 하나 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것까지. 이거는 방도가 없어.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약간 외우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연산이야, 연산. 새롭게 출발을 하는 연산 부분이다 보니까 외워서 자연스럽게 쓰려고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뭐였지 하면서 찾아보는 순간 망해. 그냥 계속 외워놔야 된다. 어차피 한 달 뒤에 바로 스타트를 할 거야. 또 알고 있겠지만 이때 어떤 차이를 네 가지로 썼는지 보이지?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 됐죠? 여기가 됐죠? 자,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괄호를 쳐주도록 할게요. 두 부류로 나누자면 어떻게 나눌 거야? 1, 2, 3, 4 중에 두 개의 분류를 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날 쳐보면 1, 2, 3, 4 중에 몇 번? 두 개 골라봐. 공통 비슷하게 생긴 거. 1, 3? 왜? 여기 바깥에 게 교집합이어서? 1이랑 4번? 왜? 가운데가 교집합이고여서? 물론 뭐 자기 규칙 맘대로 똑같아. 근데 나는 여기서 원했던 건 이거야. 1번과 2번 어때? 안쪽과 바깥쪽이 둘 다 교집합, 합집합 똑같이. 그치? 됐어요? 됐어?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보일 때에는 무엇이 가능하다?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 빨간색 빙, 여기 파란색 빙. 두 번째 과정 분배법칙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분배법칙 그거야. 곱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 바로 간다. 좀 느낌이 올까요? 요 A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준 거야,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얘를 불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괄호 열고 A 합집합 B, 괄호 열고 A 합집합 C, 가운데는 교집합. 요걸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체크해볼게. 봐봐.
차집합을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작업, 여집합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작업,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이런 연산들을 통해 실수 체계의 숫자들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집합의 표현 방법을 연산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그냥 닷셈 까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그냥 다 그리면 돼. 근데 지금 현재 대상은 뭐야? 나는 이걸 할 수 있거든, 얘들아. 자, 가볼게. A, B, C가 공통이라고 했어요. 그 빛의 사문색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혔어. 자, 바로 간다. A에서 B를 뺐대. 그럼 여기죠. A에서 C를 뺐대. 그럼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인 거예요. 합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4번 봐. 4번 뭐야? A라고 하는 녀석의 대상에서 B와 C의 공통인 녀석을 빼준 녀석이야. 그럼 이렇게 C안만 쏙 빼간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쌤이 솔직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 밑에서는 별로 없거든, 얘들아. 밑에서는 별로 없어. 근데 지울게. 여러분한테 얘네들의 문제를 속여주는 루틴이 살짝 존재해. 그게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은 절대 차집합을 다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A 차집합 B는 뭐라고 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됐죠? 나올 때마다 적어. 뭐 어때? 몇 번 적으면. 자, 이제 문제 가볼게.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는 당연히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도 교집합 C의 여집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파란색으로 A의 교집합, 여기도 A의 교집합이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A의 교집합을 분배하기 전으로 묶어줬다면 남아있는 대상은 이렇게 여집합인 녀석들이 합해져 있는 녀석이 된다. 써서 반복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둘 다 여집합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뭐가 문득 떠올라? 바로 드모르간이 떠올라요. 어떤 녀석이었어? 비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이었어. 정신없지.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집합과 여집합을 봤더니 우리는 차집합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미친놈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빨리빨리 해서 영역 표시해가지고 저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저걸로만 정리하는 거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도 하면서 이것도 연습해서 병행해야 된다. 응? 이것까지 오셔야 돼. 만약에 본인이 여력이 좀 안 되면은 5개잖아. 여기까지 6개잖아. 6개 그려.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서 막 낑낑대는 건 아니잖아. 많이 그리셔야 합니다. 자, 여기도 봐요. 잘 봐. 이제까지 했던 몇 개 안 되는 이 규칙성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뭐래?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교집합 A를 했더니 A래.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유리해, 큰 게 유리해? 작은 게 유리해. 근데 작은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지. 즉 무슨 말이야? A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 있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요 녀석이랑 정리가 된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또 뭐가 떠오른다? 얘 뭐 떠올라야 돼? 드모르간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럼 다음 줄이 어떻게 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떠올라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보이면서 그럼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뒤쪽으로 묶어주게 되면 가운데 남은 친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또 뭐가 보여? 교집합의 여집합이 보이네. 그럼 뭐를 판단할 수 있어? 차집합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A 차집합 A는 뭐야? A에서 A를 가져갔대. 그럼 뭐가 남겠어? 아무것도 안 남아. 그거 뭐야? 0 공집합이 되겠죠. 또한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을 계산을 해주면 결국은 뭐가 남겠어? B의 여집합만 남겠죠. 계산 결과 정리해줬더니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B의 여집합이 이렇게 A라고 안에 A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어디겠어요? 이거 지금 방금 정리한 거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 여집합은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냥 그 보이는 그대로 한 거예요. B의 여집합이 여기고 그럼 B가 어디야? 이 바깥쪽이라고. 정답은 니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지. 팔 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네임드입니다. 네임드.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눈앞에서 그림을 일단 보이셔야 돼. 자, 대칭 차집합. 자, 잘 봐. 쓸게. 합치는 것 빼기 겹치는 것. 합친 거에서 겹친 걸 빼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의 특징은 재밌는 것은 표현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띠면서 기호를 마련해 주시고 하는 형태가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합한 거에서 겹친 걸 빼준다는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외워야 되는 대상들이고 외워서 가지고 가야 되는 대상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숙제량을 많이 안 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는 원래 뒤쪽에 유형편이 하나가 더 있어 사실. 근데 그걸 못 내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공부하면서 천천히 하라고. 응? 나머지는 양 맞춰 줄 테니까 좀 그런 느낌이어야 하는데 가볼게요. A 세모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모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뭔데? 대칭 차집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어? 합한 거에서 겹치는 걸 빼자고. 그러니까 경험차 이거 누적이야 사실. 이 집합 첫 번째 단어는 그냥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는 오늘 하는 연산 파트는 그냥 많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어. 그럼 둘이 합한 게 뭐야? A랑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뭐야? A랑 A의 여집합을 합했어. 그럼 뭐야? A가 있고 얘들아 A의 여집합이 바깥쪽에 있는데 이 둘을 합했대. 그럼 뭐야? 전체 집합. 그럼 A랑 A의 여집합이 겹치는 게 뭐야?
A랑 이 A 바깥쪽이 겹치는 게 뭐야? 있어? 없잖아. 그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공집합. 그럼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면 뭐가 돼?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둘이 합한 게 뭐야? A야, 둘 다. A랑 A를 합한 게 뭐야? A겠죠. 둘이 겹치는 건 뭐야? A겠죠. 그럼 빼면 뭐가 나와? 남아? 그러니까 뭐야? 공집합이라고 해요. 다시 둘이 합한 건 뭐예요? 둘이 합한 건? 전체 집합. 둘이 겹치는 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겹치는 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랑 어떻게 겹치냐고. 그렇잖아. 그냥 겹치는 게 없다는 표현이 중요해. 공집합이라는 대답은 그 후야. 그럼 둘이 빼. 그럼 뭐가 남아? 전체 집합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리 하나 쓰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정리만 해서 하기에는 쌤도 설명을 해야 돼서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좀 빠르게 출발한 거거든. 자, 간다. AM은 M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잡아줄게요. 이때 A의 M 교집합 AN은 9번 M과 N의 공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M과 N의 공배수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것까지. 이 문제는 출제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 우리 시험 기출 푸는 동안도 꽤 많은 문제에서 받아들여서 만날 문제고. 근데 좀 신경 많이 쓰셔야 한다는 거. 자, 가볼게요. 일단은 교집합이 나왔고 뭐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교집합은 둘의 공배수.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얘가 몇인 거예요? 60의 배수라고. 됐죠? 그러면 표현을 할 줄 모르면 일단은 얘는 n의 배수일 때 여기는 60의 배수니까 60, 120 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겠지? 그럼 n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려면은 n은 최소 60은 잡아줘야 하겠죠. 이 문제들은 그냥 뭐 비슷한 내용을 이용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잘 봐. 우리는 이 배수의 집합을 설명을 할 때는 절대 합집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집합을 사용을 할 거거든. 근데 여기는 교집합인데 이 버릇없는 곳이 가운데가 합집합이네. 어떻게 해줘? 두 배로 조져줘. 그럼 어떻게 돼요? 16의 배수랑 8의 배수가 만나고 그리고 다시 16의 배수랑 12의 배수가 만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배수끼리 교집합을 해주면 공배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6과 8의 공배수는 당연히 16의 배수인 걸 알 수 있겠고 16과 12의 공배수는 당연히 48의 배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배수 개념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합집합에서는 솔직히 깝치지 말고 그냥 다 써. 한 번이라도. 16의 배수 뭐야? 16, 32, 48 등등등. 48의 배수 48, 그 다음 96 등등등. 그 둘이 합했대. 그럼 뭐가 될까? 겹치잖아 아예. 그래서 16의 배수가 된다. 내가 왜 깝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여기서 지 혼자 생각한다고 하면은 합하면은 큰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규모가 커 보이니까 더 많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적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고, 외우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이 3가지가 남았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숙제할 때 개념 체크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 A와 합집합 B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된다. 근데 이상해. 잘 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집합 A는 뭐야? 여기 둘을 체크한 거 맞지? 됐어요?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 어디를 체크한 거야? 여기를 체크한 거 맞지? 그럼 이상하지 않아? A 합집합 B는 여기잖아.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야? 교집합이 2번 체크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공통인 거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야. 외우셔야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년, 특히나 이제 문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또 사용합니다. 이 공식. 한 번 더. 이번엔 3개를 합해볼게요. 이거 증명 한 번밖에 안 해. 더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여서 그냥 갖다 먹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 깔고 가자고. 이제 카운트 해볼게. 빨간색으로. A 선택했다이, B 선택했다이, C 선택했다. 문제가 생겼지 또. 문제가 생겼지. 왜? 한 번씩만 카운트 해야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가는데 뭐 여긴 2번이고 여긴 3번이고 이러네. 그럼 일단은 겹쳐지는 거를 모두 다 하나씩 빼버리자 그냥. 그럼 A랑 B랑 겹쳐지는 거 뺐으니까 여기 하나씩 지우고, B랑 C랑 겹쳐지는 거 뺐으니까 여기 하나씩 지우고, C랑 A랑 겹쳐지는 거 하나 뺐으니까 여기 지웠어. 자, 이제 문제되는 거 없어? 봐! 문제되는 거 없어? 가운데로. 제일 가운데가 없지. 그러니까 가운데는 한 번 더 카운트를 해주면 돼요. 결국은 외워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해줄 문제가 아니야. 그냥 외워야 된다고. 결국은 출제율 100%를 자랑합니다.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져가지고 이씨. 아무튼 자, 근데 이제까지 연산이 나타났던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주거든. 특히나 이제 문과 진학하려고 해서 확통을 정리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당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뭐 없어? 눈에 확 띄는 거 뭐 하나 없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좀 눈에 띄는 거. 눈에 띄어야 돼 이게. 1번 왜? 4번 왜? 지금 여집합이 너무 깝치잖아. 지금 너무 많잖아. 그치?
근데 뭘 쓸 수 있어 이때? 이름 그지같이 생긴 게 뭐였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간다. n은 그대로고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1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근데 자 봐봐. a 합집합 b가 있는데 그거의 바깥쪽이 13개라며. 잘 봐봐. A 합집합 B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의 바깥쪽이 13개라. 이거 좀 바꿔볼까? 자, 바꿔볼게. 바로 간다.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현재 몇 개야? 현재 몇 개요? 80개야 얘가. 그럼 몇 개를 빼줘야 돼? 즉 A 합집합 B가 몇 개여야 돼 그러면? 67개가 내주면 된다. 자, 물론 이제 공식을 외워주는 과정도 중요했지만 일단은 나온 김에 그림 좀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가 이렇게 있음. 공통인 게 여기에 20개가 있고 근데 A가 52개니까 그럼 여기 32개가 있고 근데 다시 뭐라고 했어? A 합집합 B가 어떻다? 67개다. 근데 둘이 더한 게 몇이야? 52개네. 그러니까 여기가 15개다.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35개다. 비슷한 맥락으로 풀게끔 도와준 거야 일부러. 물론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근데 쌤이 방금 그랬잖아. 출제율 100%라고. 단원 자체가 너무 특색 있기도 하고 낼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몇 점 차이긴 하지만 무조건 낸다고. 근데 그 중에서 보이죠? 이 문제도 똑같은 집합 문제라는 거 기억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면 어때? 전체 학생이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수학 나 안 들은 줄 알았어.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채점하고 수학 문제 맞힌 학생은 좋아. 그럼 이제 가보자. 전체 학생이 40명인 상황에서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를 이야기를 하재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사람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있지, 뭘 그정도 미안. 자, 사람을 쪼개는 거는 개념이 잘 존재하지는 않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자, 일단 수학과학 문제를 모두 틀린 친구가 10명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빨간색 영역은 총 몇 명이야, 무조건? 30명이지. 근데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이 몇 명이래? 22명. 과학 문제를 맞힌 학생이 18명이래. 문제가 돼, 안 돼, 지금? 왜 문제돼? 몇 명 차이가? 근데 그럼 봐봐. 자, 봐봐. 여기서 이 개념이 여러분한테 중요해. 여기가 아무도 없을 수 있어? 그럼 여기가 만약에 한 명이면 수학이 몇 명이야? 21명. 그럼 여기 몇 명이야? 그럼 이걸 더하면 30명이 돼? 그럼 여기서 얘를 2명이라고 하면 얘는 몇 명이야? 그럼 얘는 몇 명이야? 그러면 더하면 30이 돼? 그럼 이번엔 좀 더 거꾸로 내가 여기서 얘네들의 인원을 20명을 가운데로 놔볼게. 그럼 여긴 몇 명이야? 2명. 근데 여기는 어때? 말이 안 되지. 여기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 18명이라는 거야 결국은. 이게 중요해. 이 뻘짓 같은 결국은 안쪽에 들어가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최소 0명, 최대 18명이 되겠지. 그 이상으로 뻗어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중에서 그 경계점을 찾자는 것 뿐이라고. 근데 둘을 합한 게 40이래. 우리는 결국은 30이 되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가운데가 10명이 있어서 여기가 8명이고 여기가 12명이면 된다. 지금 방금 사용한 공식이 뭐야?
A 합집 한 번 더 써요. B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준 녀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쌤은 외우는 것보다 여기에 숫자의 카운트를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과정을 조금 더 연습하셨으면 한다는 거. 유형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잘 봐. 다시 가볼게. 등산 회원이 있어요. 전체 회원 수는 현재 60명인 상황인데 설악산을 등산한 사람과 지리산을 등산한 사람을 얘기를 한대. 설악산은 현재 42명, 지리산은 33명인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전체 인원이 현재 60명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보자. 여기 봐봐. 이 개념이 중요해.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요 마지막 집합에서의 마지막 이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야. 근데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인원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 설악산 갔다 온 사람은 42명이고 지리산 갔다 온 사람은 33명이래. 그럼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0명은 가능할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따 생각하자고. 최대 몇 명이 가능할까? 33명이 가능하겠지. 맞지? 근데 0명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둘이 계산을 한 결과에서 합해지면 여기가 0명이면 따로따로인 건데 그럼 60을 넘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둘을 더했더니 몇이야? 75명이야. 몇 명이 차이나? 그러니까 15명이 가운데 있으면 돼. 15명을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 결국. 지금 근데 방금 해준 그 공식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공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은.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공식은 물론 외워야지.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해봐. 13명을 가지고 해봐. 10명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10명이야. 그럼 여기 몇 명이야? 32명이야. 그럼 여기 몇 명이야? 23명이야. 둘이 더하는 게 몇이야? 55야. 더하면 65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15명은 되어야 한다. 됐죠? 그럼 15명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27명이고 여기가 18명이 또 된다. 됐죠? 그럼 일단 60을 꽉 채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안쪽에 있는 겹쳐진 인원이 만약에 33명이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지리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설악산을 같이 한 번에 갔다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남은 친구는 여기 9명이 되겠고 바깥에 인원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것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33, 최소값은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숙제는 경환아 너 잠깐만